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지만 봄 기분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뿌였습니다. 먼지 때문에. 최근 보건의료계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쌤 박세영입니다. 네, 국회는 아니고요. 그 의료법인 연합회 정기총회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가 그 녹음 때문에 밥도 안 먹고 허겁지겁 뛰어왔지만 한 2시간 늦어버린 김변 김선욱입니다. 네, 뭐 냉정하게 숨돌림 틈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데 오늘 뭐 저 때문에 다 틀어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예.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지금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벌어진 네, 거죠. 네. 그 저희가 지금 예정보다 거의 2시간이 늦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패널로 출연하시는 이상규 교수님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너까지 가려면 시간 많이 남았는데 뭐 놀면 뭐 하겠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MC로 아예 3MC 체제 비슷하게 전 좋아요. 코너를 네. 같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뭐 엉겹결에 참석하게 된 이상규입니다. 상황이 이런 줄 모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사실은 저도 무지하게 일이 많아가지고 네. 앞에 걸 다 끊고 왔는데 지금 바쁘다고 얘기 자꾸 하면은 청취자분들이 니네만 바쁘냐 이러고 싫어하기 때문에 예. 아니 그 이 교수님 그 얼굴이 좀 검해지셨는데 원래 예, 검해요. 원래 검은 건가요? 이 봄 나들이 활동이나 바깥 활동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니고 막상 막하야 김변하고 이상규 교수하고 꺼먹히는 아... 제가 좀 낫지 않나요? 그리 뭐 하여튼 그 우리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훨씬 더 무질서하게 팟캐스트답게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취자분들의 피드백이 가끔 오는데요. 이 팟캐스트 같지 않고 너무 그냥 라디오 같다. 진짜 라디오 같은 거 아니냐. 좀 내려놓고 막 해라. 나이사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나이사에 나오시는 분들하고는 좀 지적 수준이 다르지 않나요, 저희가? 우리가 좀 낮죠. IQ가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참고로 108입니다. 왜 웃죠? 그렇게 송 PD 108보다 많아요? 그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네. 싫어하는 거예요. 아. 사실은 재미가 제가 없지? 한 번도 제가 나오는 코너를 들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원래 분위기 이래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조금 정돈되게 네. 대본도 봐가면서 하는데 네. 오늘 이상규 교수님 끼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네. 거예요? 네. 어쨌든 오늘 이상규 교수님 오셨으니까 15분 MBA 준비돼 있고요. 한 주간 뉴스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길게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의사로 오시오. 웰컴. 자, 한 주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은 정려의사의 김은영 기자가 전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네. 몇 주 동안 의사들이 파업 투쟁이 모든 뉴스들을 갖다가 블랙홀처럼 빨아 먹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으니 좀 조용해졌겠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파업이 유보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총파업을 다시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의협 집행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2차 의정 협의 결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또 총파업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가 희구라에서 다뤘던 건정심 구조 개선 그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복지부가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어기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 중에는 건정심 구조 개선 문제도 포함되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원격 의료 때문인데요. 이제 정부가 원격 의료 선시범 사업을 수용해 놓고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기존처럼 이제 입법 후 시범 사업으로 돼 있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25일 오후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명백히 반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계획,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저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여기 써 있잖아요. 의료법 개정안은 부칙 제2조 가로 열고 원격 의료 시범 사업에 관한 특례 가로 닫고에 공포 1로부터 1년 동안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정하는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파업하기 전에 네. 전에 정부가 만들었던 고안, 네. 의료법 개정안을 그대로 올렸다는 거예요. 엥? 그 그대로 올린 그 음. 내용 안에 지금 그 보고 읽은 그 내용 1년 동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협이 반발하는 거는 그때 파업 투쟁 하니 많이 뭐 해가지고 협상해갖고 시범 사업을 먼저 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 조항을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국회로 넘겼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범 사업을 한 다음에 국무회의에다 넘기자는 얘기였어요. 의협 의견은? 그러니까 의협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 국회에 넘길 때 그 개정안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수정한 다음에 국무회의에 넘기는 줄 알았다. 이게 의협의 아마 아니 입장이었어요. 이상규 교수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이상규 교수님 몰랐을걸? 아, 정확하게. 왜 회원이잖아. 의협이잖아. 모르죠. 이제. 바빠가지고 잘 몰라. 의협 회비를 안 내가지고 소식을 안 전해줘요 저한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 결제 올라오는 것도 없고. 아니 네. 일간지에도 다 나는 내용인데. 뭐 도대체 그러면 의협이 주장하는 건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한 다음에 국회로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렸다. 복지부가 왜 안 올렸는지 그 웃지 말고 송 PD가 얘기 좀 설명 좀 해봐봐요. 네,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네, 아까 김변이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 2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그 의료법 개정안 중에 시범사업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칙으로 돼 있어서 제2조의 공포일로부터 1년 동안 복지부 왜 또 읽어, 장관이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일부터 요거 읽으려고 그랬어요. 아 공포일로부터.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러니까 입법을 한 이후에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공포라는 건 법이 확정된 다음에 공포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과했으니 당연히 의협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 복지부 입장은 이게 다시 의협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선시범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고친 다음에 하려면 다시 법제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과정이 좀 더 있는 거잖아요. 국회로 넘어가기 전까지 정부 내에서 입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럼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국회에 넘어가면 법안 심의를 국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오래 걸려도 국민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복지부는 안 괜찮았나 보죠. 정부 청와대에서 밀고 있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국회에 넘어가서 거기서 논의 과정에 수정이 될 거니까 기존 법안을 일단 발의해 놓고 그 합의문에도 입법 과정의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법 과정이라는 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의료법 개정안을 그대로 국회에다가 던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시범사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뭐 만든 다음에 통과시킬 거니까 약속 그렇죠. 위반이 아니다. 네네. 그런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 이상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뭐 잘 정리는 안 되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의협은 지금 다시 또 네. 복지부가 약속을 깼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행동에 나서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총파업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은영 기자. 그 김은영 기자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일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네, 그 의협은 지난 26일 상임위사회를 무시하는데 무시하고 준비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줘요 빨리.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의협이 지난 26일에 상임의사회를 열고 30일 열리는 임총에서 이제 총파업 재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임총은 부의 안건만 다룰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뭐 대의원의 운영위 측은 총파업 재진행 여부를 묻는 안건이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임총의 안건으로 뭐 오를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협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의료 의협 내라기보다도 이제 의사사회 내에서 의사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의사협회하고 의사협회 집행부 상임이사진하고 그 대의원들 그리고 시도의사회장님들 이런 분들 의견이 또 다 달라요. 네, 국무회의에 통과한 그 법안 놓고도 뭐 일부에서는 아니 어차피 국회 가서 하면 되는데 뭘 그걸 가지고 총파업을 다시 하자고 하느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시도의사회장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대의원의 운영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다시 물어봤을 때 이게 어차피 안건 중에 부의된 안건 중에 하나가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는 안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그거랑 비슷한 얘기 아니냐. 그냥 거기서 논의하면 된다라고 해서 아마 안건으로는 상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임시대의원 총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지고도 한참 갈등이 있었는데 일단 하기로는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건을 추가해 달라고 의사협회에서 대의원회 쪽에다가 요청을 한 셈인데 대의원회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번에도 뭐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그 합의문 만들었다. 그러다가 또 협회장이 수용 못하겠다. 또 이러고 번복이 많잖아요. 번복이. 네. 그러니까 이번도 번복한 거 아니냐. 뭐 정부가 번복한 거냐, 의협에서 번복하는 거냐. 그러면 자꾸 국민들은 그냥 의협이 번복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번복은 몰라도 파업 얘기를 또 하면 번복이잖아, 그게.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니 얼마 전에 뭐 합의해갖고는 다 안 하기로 했다며.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억하는 거는 원격 의료 시범 사업 파업 안 하기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리고 수가 왕창 올리기로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은. 그 조선일보인가 뭐 거기에서 결국은 수가 협상이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 좀 파급력이 그 신선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일단 그렇다 치고 그 4월부터 시작하는 원격 의료는 시범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뭐 의료계 내에서는 노한규 회장이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낼 게 아니라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관련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의정 협의문에서도 입법 과정에 원격 의료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한다고 돼 있는 만큼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것까지는 동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의 안정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기에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뭐 그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격 의료가 무슨 약이에요? 안전성, 유효성 있게? 희한하네. 그 무슨 약 이런 것들도 안전성, 유효성 이런 거 점검하려면 시간 꽤 걸릴 텐데 6개월 안에 이게 되나? 뭐 의협 입장에서는 자신하던데요. 6개월 안에 될 수 있다고. 뭐 특별히 모형을 개발할 필요도 없다는 의협이 말까지 자신하는 하던데. 건 안전성이나 유효성 뭐 혹은 하여튼 이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기에 6개월이 충분하다라고 네, 지금 맞습니다. 주장하는 네. 거잖아요. 아니 근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 시범 사업을 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의협이 하는 거예요? 의협-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의협하고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을 하는데 수행한다. 그 뭐 이렇게 모든 되어 있죠. 그 기준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의협이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죠. 시범 사업의 기준이나 뭐 네. 이런 모형 같은 거는 네, 의협이 제시를 하고 제시하는 걸로 그리고 그 제시한 걸 가지고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시행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런 상황이 있겠네요. 그 이게 정부에서 국무회의로 통과가 되고 그러면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 상정이 되고 뭐 복지위원, 보건복지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의논이 되고 막 쭉 가고 있는 입법 절차 프로세스가 쭉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안전성, 유효성 시험은 계속 되는 거고. 근데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그게 본회의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의협하고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안전성 유효성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계속 그걸 붙들고 있겠다는 그런 뜻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아마 본회의까지 갈 리는 없고 시범 사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상임위에 통과를 못할 것 같은데. 통과를 못 하고 일단 상임위 통과는 고사하고 그 뭐죠? 그 밑에 소위
소위도 법안 심사 소위. 법안 심사 소위도 4대 4래요 지금 여야가. 그래서 그 8명짜리 소위도 통과 못할 거다. 민주당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얘기도 저기 뭐 있어요. 민주 무슨 그 무슨 법? 새- 정치 발전 새- 기본법 뭐 그거요. 그것 때문에 아니 그 그뭐저 새- 원자력 그거 대통령 가기 전에 뭐 그거 통과 안 됐듯이. 아니 그거 말고 세민년 그 뭐라고 새정치. 세정년 새정치 민주연합. 그쪽이랑 새누리당이랑 예. 그 복지부 내에 그 법안 심사 소위인가에 8명이 있는데 예. 4명이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원격 의료를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협회가 반대를 안 해도 현재 그 법안이 그 복지위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예. 그래서 시범 사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회의의 상정도 안 된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의협이 자꾸 총파업 카드를 자꾸 꺼내는 거, 의 회장님께서 이게 어떻습니까? 이 회원들한테 보이는 거 회비를 안 하고, 내서 모른대 저는. 그 다음에 또 국민들한테 보이는 거 하고 교수님 입장에선 예전엔 뭐 의약분업 때 뭐 하셨어요? 저요? 네, 의료대난 때 2000년. 의료대학 때 뭐 했죠 제가? 어쨌든 MBA 간 거 아니에요 그때 MBA? 군대 갔었나? 전공의 때인가요? 그때가 전공의 2000년, 때였죠. 2000년. 맞아요. 그 전공이 총파업 하셨네. 일 안 하시고. 아닌데. 아닌데? 저렇게 기억력이 나쁜 사람 교수는 어떻게 됐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건 기억은 하세요? 2000년? 의료대학 때 제가 뭐 그래도 뭐 저희 선생님 쫓아서 의협 왔다 갔다 하면서 원고도 깨쓰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자, 그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서 다시 이 진짜 총파업 카드를 또 꺼내면, 네. 야 그러면 진짜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 오늘 저도 그 토론회 갔었는데요. 그 토론회는 참 무슨 토론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 자회사 의료법인 자회사. 투자 활성화 예, 대책 오늘이 한국 의료재단 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 의료법인들이 네. 그 회원으로 하고 있는 네. 그 연합회 네. 정식 단체죠. 이 단체의 정기총회. 그러니까 주로 중소병원들이 그렇죠. 모여 있는 의료법인들. 거죠? 네.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의 핵심인 의료법인의 자회사 관련돼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죠. 그렇죠. 이 연합회에 소속된 병원들한테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죠. 허용해 주겠다는 게 지금 법안이에요. 예,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발제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관 정책과의 곽순헌 과장님께서 발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떤 핫한 상황이죠. 사실은 의료 민영화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갔을 때 저도 패널을 갔으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슨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정부나 국회나 뭐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 의료법인 자회사가 이게 의료 민영화고 좀 막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의 수혜자 또는 그것을 담당해야 될 의료법인 연합회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용도 잘 모르고 내용을 아는 분들은 우리는 자회사 만들 여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그분들이 우리가 뭐 이거 말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생뚱맞다. 왜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왜 여러분들 밖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정책 설명회 의료법인 연합회의 개별 회원들 의료법인 이사장님들한테 이게 자회사가 뭐고요. 이게 어쩌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얘기예요? 이제 와서 토론회가 아니라 이제 설명회죠. 설명회.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거죠. 사실은.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김 변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원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원장님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일부 관심 있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뭐 병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정책 관련된 일 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아까 우리 그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다. 지금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디 뭐 거기다가 뭐 자회사를 차리고 어쩌고 지금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밖에서처럼 그렇게 뭐 럭셔리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아요. 자회사 설립에 투자할 돈 있으면 빚 갚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회사 설립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관계자인 의료법인 연합회가 사실은 정부하고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배제돼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좀 어떤 공청회라든지 입법 정책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물론 정부도 이해가 되는 게 그 얘기를 이제 꺼내서 이 의료법인 연합회들을 이제 끼어들여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뭐 보건의료노조라든지 의사협회에서 이걸 갖고 의료 민영화다라고 막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의사협회가 얘기해야 될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료법인 연합회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이게 정책적으로 옳다, 필요하다, 아니면 불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도 있다니까요. 이 자회사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 결국. 됐는데 되고 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생기는 자회사도 없고 그냥 그러면 이걸 그렇게 노력해서 추진하려고 애썼던 정부나 반대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측이나 다 서로 머쓱해지는 거죠. 뭐 한 거지 우리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그 사실 이런 상황이 직접적으로 그 제도가 생겨서 그걸 이용하는 국민들이 없다고 해서 좀 실패된 정책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하고 아예 못하는 거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에 있어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다양성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발전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요. 아예 금지된 게 아니라 뭐 필요하면 니네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여러 가지 세법상의 그러한 그 어려운 허들을 다 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그래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규제를 풀고 하는 거는 원론적으로는 좋은데 이왕 할 거면 실효성이 있어야 그렇지. 되니까. 실효성 있는 규제를 풀어야지. 아니 근데 사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그 병원한테 니네 뭐 병원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새로운 뭐 돈을 벌 수 있는 창구로 자회사 같은 거 허용해 주겠다. 그거 해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한테 야 니네 직원들도 많고 차 안 팔린다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빵집을 열어가지고 돈을 좀 벌어라 라든지 이해 쏙쏙해요. 삼성전자 보고 좋은데? 전 세계 직원들 많으니까 네. 니네 그 식당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밥 팔아가지고 돈 벌어라. 요새 반도체도 어렵다는데 그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원 같은 거 사업하면 잘 될 것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산의 그 LC 단지 거기 큰 단지에 젊은 사람들 학생들 많은데 네. 야 그 학생들 많으니까 우리 니네 학원 허용해 줄 테니까 학원 열어서 네. 돈 벌어라. 그러니까 반도체 안 된다면 니네. 그 삼성의 직원들이 가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시험도 공부도 잘했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다른 산업에다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데 의료한테 딱 얘기를 하면 이거 마치 말이 되고 정말 좋은 것 마냥 이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비유를 들으니까 갑자기 떠오른 어젠가 그저께 본 인터넷에서 댓글 보고 빵 터졌는데 제가 혼자서 누가 의료 민영화 되면 뭐 하여튼 이번에 그 저기 원격으로 허용되면 감기 진료비가 3-4만 원으로 올라간다라고 누가 댓글에 써놓은 거야. 그 바로 밑에다가 왜 삼성 민영화 하면 휴대폰 1,000만 원 된다고 그러지? 이러고 그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안 웃겨? 별로 안 웃긴데요. 1,0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와 대박이다. 그래도 보조금 많이 줄 거니까 보조금 999만 원 주면 되잖아. 그럼 10,000원만 내고 사면 되지. 그럼 SK가 또 영업 정지 당하나? 김변이 살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하고 다른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공중보건 한의사 처벌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저번에 예. 보내드린 그 뉴스 그 공중보건 한의사가 의전원을 1년간 다녀갖고 파문을 일으킨 그 네. 사건 그 후속 뉴스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희구라 43회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그 조진석 변호사님이 출연을 해주셔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 사건이 일파만파 이렇게 퍼지면서 복지부가 이제 진상 파악을 위해서 전북도청하고 고창군 보건소에 조사를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사 결과 A 씨는 뭐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 지역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돼서 일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공중보건 한의사 신분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탈됐군요. 결국 예상대로. 이상규 교수님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요 얘기는 뭐 대충은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 예. 이게 그 청년회사 나름 이렇게 특정 보도해가지고 세상을 좀. 이게 청년의사에서 특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중에는 저희가 처음 다룬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미디어 이렇게 아닌 데서는 어떻게 다뤘나요? 그러니까 증권사 찌라시에서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소문이 약간 있었는데 예. 소문을 정확히 확인해서 이렇게 보도한 거는 우리 청년회사 여기 지금 김은영 기자 요 사람이 처음으로 거의 보도를 수사 해서. 취재. 그렇죠. 거의 수사 취재에서 어. 병무청 무슨 뭐 각종 수많은 뭐 도청 보건소 복지부 5만 군데 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소문을 안 믿었다니까 우리가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어떻게 같은데. 공중보건 한의사가 응? 아무리 공중보건 의사나 치과 의사보다는 좀 느슨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1년 내내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느냐. 방학 때는 있었겠죠. 근무했겠지 설마. 그 이제 지금 조사 중이래잖아. 그런 것까지.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 그래서 예. 박탈돼 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현재 상황은? 뭐 현재는 이제 자녀 복무 문제 때문에 A 씨의 거취 문제는 이제 병무청으로 바통이 넘겨진 상황인데요. 이제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에도 한번 문의를 해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공중보건 의사나 한의사의 경우 현역 장교를 충원하고 남는 사람들을 의사 면허증 자격증이 있는 뭐 공중보건 의사나 한의사로 배치하기 때문에 보충역으로 편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그 공보위로 갈 때 이미 보충력이에요. 예. 신분은. 예. 네. 그래서 A 씨는 자녀 복무를 현역병이 아니고 사회복무 요원으로 나머지 이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네, 흔히 맞아요. 말하는 동사무소 공익. 공익 그거가 예. 요즘은 이렇게 음. 말하나 봐요. 사회복무요원. 뭐 법령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기를 공익근무 요원으로 알고 예. 계시죠. 그때 예. 조진석 변호사가 현역병으로 혹은 뭐 공익근무나 현역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3년 이하 징역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뭐 이걸로 이제 근무를 한다면 어느 기간이나 근무를 해야 되는지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죠. 정해졌어요? 네, 이게 지금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병무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병무청 관계자는 말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는데요. 이게 복지부 장관이 A 씨의 무단이탈 사유를 조사를 해서 고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일선 공보위들 사이에서는 죄질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한 건 아니냐. 그리고 뭐 이게 처음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선례를 이렇게 남기면은 뭐 재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 우리 좀 규정을 살펴볼게요. 김변도 있지만 병역법을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뭔가 의무 복무를 하던 중에 이게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해져 있. 이런 경우가 가끔 있나 봐요. 그래서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 약속된 의무 복무 기간 중에서 그 몇 퍼센트를 못 채웠느냐 그 퍼센트 비율을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현역병 의무 복무 기간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절반을 근무를 안 했다 3년인데 1년 6개월만 근무했다 그러면 현역병 의무 복무 기간인 22개월인가요 요새 22개월에 뭐 절반 11개월만 더 근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변 맞죠? 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자라는 그 퍼센트만큼만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 법에 진짜 이렇게 수학기호 곱하기 뭐 빼기 이런 거 있어요? 이때잖아요. 여기 뭐 중에 그래요? 네. 우리 작가가 찾아놨어요. 병역 법에도 많아요 그런 거 수학기요. 음. 뭐 법하는 사람 수학 못하는 줄 아세요? 편견을 버리세요. MBA만 수학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 봐서 나도 예전에는 뭐 의료법도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의료법에는 곱셈이 안 나오나 보지.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지금 이 곱셈 수식에 의하면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3년을 일해야 되는데 2년은 근무한 걸로 치고 1년을 통째로 일을 안 했다고 치면 3분의 1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2개월이에요? 21개월이에요? 18개월인가? 20개월 아니에요?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몰라. 요즘 현역이 몇 개월인지. 네이버 하여튼 만약에 21개월이라고 치면 3분의 1, 즉 7개월만큼만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더 하면 된다 이건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처벌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네, 근데 그러니까 1년을 이 시쳇말로 땡땡이를 쳤는데 1년 동안 땡땡이를 쳤는데 그거를 7개월 동안 공익으로 더 일하면 까준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왜 그 공보위가 뭐 병원을 다른 데 근무하게 만들어 가지고 네. 제대할 때인데 3년을 다시 근무하라 뭐 이런 명령도 났었잖아요. 좋은 지적이. 그거 우리 좀 이따 다룰 건데. 아 그래요? 그 농특법에 지난번에 한 건데 좀 들으라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그냥 그 땡땡이 친 거하고 돈 벌러 다니는 거하고 응. 다른 거예요. 알바를 하잖아 불법 알바를 했어요. 그 정해진 업무 말고 딴 데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5배수야. 5배수. 5배수 근무. 그래서 100일을 했으면 500일, 1000일을 했으면 3000일을 5000일을 근무해야 되는 게 그건데 이 경우는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서 이탈해서 딴짓을 한 거잖아요. 다른 뭔가를 그냥 이탈만 한 거죠. 밤에 무슨 뭐 과외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돈 벌었을 수도 있지. 하여튼 확인된 게 없잖아요. 공부했다잖아 공부.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7일까지만 5배수 연장이고 8일이 되는 순간 그냥 취소라는 거예요. 공보로 자격을 취소한다라고 법에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그 얘기 우리 좀 이따 다시 할게요. 네. 우리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취소가 돼서 2년 복무한 거는 인정이 되고 1년 남은 거는 공익으로 환원해가지고 7개월을 이제 더 해야 된다. 요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공보위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뭐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뭐 다른 일각에서는 감사하다. 감사하다가 뭔 소리예요? 뭐 이런 좋은 선례를 남겨줘서 감사하다. 아 그런 반응도 있어요. 자기네들도 대학원이나 뭐 다른 거 한번 해보려고? 네, 뭐 요즘 같은 뭐 의료계 시국을 보면은 네. 파업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뭐 또 다시 파업을 한다. 그러면 원래 공보위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파업에 나서면 안 되는데 자기네들도 파업에 참여하고 뭐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머지를 근무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말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위들이 단체로 서울에 왔어. 서울에 와서 8일 동안 파업을 하고 복귀를 안 했어. 그러면은 공보위 취소잖아. 전과자 되는 것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지. 지금 전과자 재판 받고 전과자 되고 그거는 뭐 의사들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나 봐요. 전과자 되는 거. 아니 진담이 아니잖아. 왜 농담을 진담으로 아니 그래도 공보위들 그런 사람들 없다니까. 어떤 놈이에요? 내가 공보위 회장한테 얘기를 해줄게. 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너무 근데 이게 유리하겠어. 뭐 그 전과자가 되면은 사법 시험 보는 자격도 박탈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요새는 전과자 되고 전과자 되면 이제 나중에 공직 이런데 취직할 때 아무래도 이제 걸릴 수가 있겠죠. 일단 여러 가지 결격 사유도 생기고. 그 진짜 약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내내 뭐 이런 불가능한 얘기지만 3년 내내 출근 안 하고 안 걸린 채로 뭔가 딴 일을 했어요. 뭐 진짜 사법고시 공부를 했든지 해가지고는 붙었어. 근데 3년 안 했잖아. 그 공부 취소되고 이제 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만약에 21개월을 일하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그 먼저 갔으면 현역 갔을 사람인데 나이 많아지고 뭐 이래가지고 공익으로 빠진 셈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공익이 될 수 있는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3년 근무시켜놨더니 근무를 안 하니까 우리가 2개월로, 방송으로 이런 편법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아니 편법 쓰다가는 형사처벌 받아서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한 거 아니에요. 편법이다. 근데 어쨌든 전과자 된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네. 봐야 될 것 같고 네. 저건 어떻게 돼요? 그 기간 동안 받은 월급은? 월급 원래는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야죠. 그쵸? 변상해야죠. 1년치는 토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당연히요. 그건 자기 정당한 직무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니까 그건 당연히 토해내야 되죠. 얼마나 받아요? 환수하는 절차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변상 조치라고 해가지고
예. 진장금도 토해내야 된다. 뭐 다 그런, 그렇죠. 예. 진장금? 진장금 이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음. 진료 장려금. 장려금인가 음. 해가지고 음. 예, 수당이죠 수당. 진료도 안 했는데 그죠? 네. 출근도 안 공장금이네 했는데 뭐 공장금. 그러니까 이런 공보상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딱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를 이게 결국은 군의관들은 3년 넘게 근무하고 예, 공보이나 군의관들은 예. 현역병들은 22개월 근무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 3년 근무 안 하고 22개월로 갈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의관이나 공보위 복무 기간을 22개월로 줄이면 21개월에? 21개월로 육군은 줄이면 21개월이래. 육군은. 예. 공군은 24개월이고 좀 전에 찾아줬어요. 그럼 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시도도 조차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아니 뭐 군의관도 똑같이 2년만 가자라는 얘기는 의료계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러니까요. 얘기지만 뭐 현실적으로 뭐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죠. 제가 볼 때는 그 의사라고 하면 선생님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선비 계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런 게 현역으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오래 가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달성을 병역적인 측면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여 의사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 군의관으로. 왜 여 의사들은 군대를 안 가냐 이거죠. 군의관으로. 편집해. 아 이거 너무 편집해, 길어져요. 편집해. 넘어가세요. 자칫 잘못하면 제2의 강용석 이런 거. 여 의사들도 가야 돼요. 아니구나. 강용석이 함익병. 군인 제2의 되는데 함익병. 무슨 뭐 힘들어 총 들고 싸우는 것도 네. 아니고 맨날 요새 무슨 멋있는 남자인가 진짜 사나이 거기 보면은 군의관들 보면은 맨날 뭐 앉아가지고 그 사람 똑같더만 뭐 훈련도 안 나가고. 자, 변호사들은 좀 그 39개월이 너무 기니까 좀 줄이자는 얘기가 없어요? 변호사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소명 의식이고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고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미화하는 것 같은데 저쪽 직종만. 글쎄 그게 이제 사법고시 출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로스쿨 출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사법고시들은 복합적으로 아주 그냥 여기저기 막 디스하는데 오늘. 예. 자, 여자 의사도 군 복무를 하면 좋겠다는 발언은 김선욱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고요. 저나 다른 제작진 또 저희 청년 의사의 의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죠. 네. 좀 전에 아까 나왔었는데 그 아까 이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왜 다른 병원에서 근무했다고 해가지고 뭐 3년 뭐 더 일해라. 요 사건에 대한 판결도 최근에 났어요. 그것 좀 전해주세요. 네. 뭐 병원장이 공보위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할 것을 지시한 점하고 공보위가 이전 복무 기간을 성실히 수행한 만큼 복무 기간 연장 처분은 과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다시. 이거 그 내용부터 내용부터요? 음. 그 병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공보위에게 그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일할 것을 요구를 해서 그게 나중에 아르바이트 한 걸로 인정. 맞아요. 저번에 전해드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보위는 어느 지역의 병원에 배치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그 주인이 병원이 또 있는 거야. 그 동네에. 그래갖고는 거기 가서 일을 3년 동안 했더니 거기 가서 일을 했더니 그 기간만큼은 뭐라 그러죠? 아까 그 부당하게 딴 데 가서 일을 한 것으로 쳐서 5배수 연장 근무를 해라. 그렇죠. 이렇게 거기서 됐다는 왜냐하면은 거잖아요. 월급을 받았으니까. 월급도 거기서 받고 일도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알바가 돼버린 거지. 알바가 된 거죠. 예.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보위가 3년 연장 처분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 3년이 뭐냐. 3년 했는데 또 3년을 하란 말이냐.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그래 이제 거의 임박해가지고 이제 곧 그 공보위가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네. 처분이 나온 거예요. 3년 더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도 일리가 있다. 3년은 좀 너무 심하다. 대충 판결문 내용은 김은영 기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뭐 읽어. 그냥 하여튼 지나치다고 대충 판단했어요. 네. 설명해드릴까? 네. 자기가 설명해.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그 근무 장소 좀 비슷하고 유사하고 또 그 몰랐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다소 잘 부적절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처분이
취소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3년 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과연 3년이나 줘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맞냐? 통상 보면은 반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사람 1년 반을 근무를 더 해야 되는 더 거예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통상 보면은 그러면 복지부 입장에선 항소를 하거나 항소를 포기하고 재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이 너무 길다고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가 적합한 거냐. 그래서 보통은 반절 정도로 해가지고 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 생각에는 복지부 그 과장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열심히 살겠다 뭐 얘기를 하고 좀 한 1년 정도로 1년 반 말고 1년 정도 좀 처분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1년으로 만약에 뭐 1년 반이나 1년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이 공보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배치된 기관의 장이 같은 동네에 있고 주인도 같고 야 너는 우리 병원에 배치가 됐는데 저기도 우리 병원이다. 저기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혀 범죄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전문의까지 다 땄거든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앞으로 1년은 그 의료법인 원래 이제 일 시키신 분도 좀 적절하게 대우를 해서 네? 네. 그냥 고용된 의사 정도의 수준으로 급여를 주면 보전을 해주면 네. 그래 좀 서로 서운한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요새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어떻게 다르지. 2배를 주면 모를까. 원래 시장 가격을 주고 1년 일하게 하는 거는 서운함이 안 풀리죠. 자기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 시골에서 1년간 아, 또 사람마다 된다. 틀려요. 그거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보지 어쨌든 못한 그리고 잘못도 있는 거지. 그리고 불명예도 있죠. 아니 솔직히 박사님 얘기했듯이 무지하게 억울할 것 같긴 해요. 무지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본인은 전혀 네. 이거가 뭐 범죄라 죄다 이런 거 생각 안 했을 문제라고 것 생각을 안 같은데. 했을 것 같고 근데 물론 이게 어떻게 적발이 됐어요? 새로운 이야기인데 아니 난 적발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불거졌어요 문제로? 대개 이런 경우는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불거지는데 그거는 저희가 취재해 볼까요 새로? 뭐 모르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본무 한 번 돌았어요. 네. 감사가 한번 감사에 걸린 예, 거예요. 감사가 쭉 돌았어요. 그래서 그 공보위들 중에서는 나라에서 돈 주는 거 말고 이상한 데서 돈이 들어온 계좌 이런 것까지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알바한 사람 다 걸렸었고 그 중에 이제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계좌도 털렸는데 그 계좌에 봤더니 원래 들어와야 될 뭐 진장금이 그거 말고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온 거야. 그럼 이거 누구냐? 누가 돈을 이렇게 이 계좌에다 돈을 넣냐? 심지어는 아주 소액인데도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상담 온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자기도 까먹고 있었는데 한 이틀인가 3일간 가서 알바했는데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그쪽 병원에서도 마치 이제 세금 처리하려고 또 신고도 했고 이러는 바람에 걸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가 한번 돌은 적 있어요. 대대적으로 항상 주기적으로 합니다. 불법 그 알바 같은 거 할 때는 그러면 현금으로 받나 봐요? 불법 알바로 해서 안 걸리려면 현금으로 받아야겠죠. 근데 이제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그 사용주 의사들이 되게 보면 그 경제관념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쪽 장부에 남아 있구나. 그렇죠. 줬다는 거기다 게. 해놓고 신고를 해요. 절세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아끼신다면. 그렇군요. 네, 빨리 끝내라고요. 네. 재미없나 또. 아니 근데 이거는 어쨌든 연장 처분을 만약에 뭐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남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굉장히 하여튼 불만이 억울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이 공보위가 그 일을 시킨 병원장을 상대로 뭔가 다른 뭐 소송을 걸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또 내부적으로 보면은 저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 대가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만 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하면 뭐 200만 원 주는데 저기 가서 일하면 400만 원 줄게 뭐 이런 식의? 뭐 그렇게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리즈너블하고 거기서 오래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네. 더요. 그럼 아까 지금 3년 나왔는데 너무 과하다고 해가지고 복지부는 다시 넘겼다고 하셨는데 복지부에서 통상 절반이지만 혹시 뭐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뭐 한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3개월 이렇게만 상징적으로 딱 처벌하고 치울 수도 있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거는 행정청의 재량이에요. 판단이니까 거기서 이거는 좀 참작할 사유가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보건복지부의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한 반 정도 항상 보면은 재량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처분은 한 반 정도로 가령 면허 정지 3개월이 문제다 재량의 문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1개월 반 정도 네. 뭐 그 반 정도도 또 불만이면 또 소송을 제기할 수 또 있어요. 소송 행정 제기할 수 소송을. 있죠. 아. 네, 그렇지만 그렇게 돼서 구제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저도 MC예요. 근데 자꾸 질문하고 그래. 이상규 교수님이 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판결을 해줄 것 같아요? 글쎄 뭐 내막을 자세히 모르니까 뭐 얘기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이 드러난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면 네. 사실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김- 사실 갓 김- 의과대학 졸업하고 뭐 레지던트 마친 다음에 사회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트레이닝 받는 과정에서 위에 선생님 말은 반드시 뭐 시키면 그렇죠. 반드시 한다 네. 뭐 이런 식의 트레이닝을 수년간 받은 사람이 네. 가서 나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김변희 판사문은 뭐라고 해줄 것 같아요? 어, 딴 거 고려하지 않고 아니요, 딴 거 다 고려할 거예요. 그 고려한 다음에 절반 판사면 이거 처벌을 어떻게 결정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1년 정도가 1년 맞는 것 같아요. 정도는 가야 될 1년 것 정도, 같다. 1년 정도. 그게 이제 비슷한 나쁜 선례를 또 남기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기에도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악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 통상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 전부 다 판례들이 그 재량권으로 가서 한 반 정도는 처분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사안은 그런 다른 판례들과는 좀 달리 좀 그 당의 공보위가 약간 불쌍한 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줄여서 3분의 1 정도. 하여튼 어쨌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자기가 배치된 그 기관 말고 딴 데 가서 일하시면은 큰일 날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같은 지역이고 뭐 주인이 같다 하더라도 딱 정해진 거기서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그게 문제예요. 의료법인 이사장이 의사인 경우에 의료법인 보통 배치 지역은 의료법인이거든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병원. 근데 이사장님이 또 개인적으로 하는 개설해 놓은 의료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외견적으로 보면은 이름도 거의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치 지역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심지어 되고. 바로 옆 건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별관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면은 네. 법인은 다른 거고. 보통 보면 의료법인이 시군구에 위탁 사업을 해서 위탁병원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탁병원으로 배치가 됐는데 거기서 일을 안 하고 원래 의료법인에 거기는 티오가 안 나왔는데 글로 가서 일한다든지. 그런 개인적으로는 의료법인에 그 공보위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건 지금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길게 하기로 하죠. 뭐 어쨌든 공보위 여러분들은 정해진 지역에서만 일하시고 송PD가 자꾸 자르려 그러는데 공보위를 배고파요? 배치받은 배고프구나. 네?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구나. 말 좀 하자고. 병원장이나 우리 이사장님들은 그렇게 그 저기 까마득한 후배들 괜히 그렇지. 이런 돈벌이 이렇게 안 되도록 SCB로 이용하면 안 되지. 정해진 대로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이상규 교수의 15분 MBA 시작하겠습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랜만에
방송되는 코너입니다. 15분 동안 MBA 과정을 맛보는 시간. 이상규 교수님, 네, 이제 진짜 본인의 코너가 다가왔습니다. 뭐 오랜만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자주 다가오는 거죠? 녹음하고 가면 바로 그 다음에 연락 오는 것 같아. 네. 자, 어쨌든 최근에 지금 몇 주 전인가요? 뭐 2주 전인지 3주 전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했던 게 마케팅 관리의 핵심인 4P 전략.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제목은 뭐 그 포지셔닝을 확보하라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가 이제 4P였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이게 42회 방송이네요. 예. 그게 궁금하신 분은 42회를 다시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네, 김변도 말 좀 하죠. 네, 그 한번 얘기 좀 들어보시죠. 이제 또 15분 NBA니까 NBA 농구 아니죠 이거 농구.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예, 그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몇 번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들만한데 그 사실은 뭐 환자 고객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맨날 무슨 우아한 포지셔닝이니 사핀 이런 얘기보다. 그러게요. 예, 그래가지고 적절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2번 정도는 고객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실 병원들이 고객 만족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뭐 요새는 트렌드가 고객 만족이 아니라 환자 경험 뭐 이렇다고 그러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뭐 그냥 같이 고객의 불만족을 해보자 뭐 이 정도의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 고객의 불만족을 해부하자. 네, 뭐 어디서부터 해부를 해볼까요? 등부터 할까요? 뭐 다리부터 할까요? 배부터 하죠, 배부터. 네, 네 좋습니다. 저 사람이 해부학을 안 배워서 그래요. 네. 원래 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네. 원래 등 같은 데부터 먼저 하는 건데. 아, 그래요? 네. 우리는 배부터 먹으니까. 일단, 자, 말씀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사실은 제가 뭐 지금은 뭐 경영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다니고 있지만 제가 옛날에 그 인턴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이제 그 병원의 봉지기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양천구에 있는 모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전 알죠. 이제 임상 의사가 되려고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몇 달 하다가 관뒀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실 건 없고 아니 군대 가기 전에 봉지기로 인턴 마치고 일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인턴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 봉지기로 일하다 군대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는 없는 건데 이제 레지던트 하다가 이제 막 진로를 바꾸는 바람에 시간이 중간에 좀 떴죠. 군대는 1년에 한 어쨌든, 번밖에 못 예, 가니까. 어쨌든, 예. 예. 그래서 예. 예. 근데 하여튼 그 병원이 그 뭐 그 되게 좀 이렇게 시설이 낡은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동네도 이렇게 썩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고 이제 그런 데 있는 병원이었는데 그 무릎 환자들 뭐 주로 보고 이런 정형외과 환자들 많이 보는 병원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 인생 최초로 명의가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명의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처음 아니 하루는 아침에 딱 이제 그 진료실에 앉아가지고 외래를 보는데 그 동네분 같지 않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있어 보이시는 분이 한 분이 아저씨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양반이 이 엄지발가락 있는 관절 있는 데가 무지무지 아파서 왔다. 밤새 한잠도 못 잤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평소에 다니시는 병원은 소위 말하는 뭐 빅포 이런 데 다니시는 정도의 분이신 것 같았는데 뭐 집이 가까우셨는지 하여튼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통풍 이런 거더라고요. 저도 인턴 때 몇 번 봤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그래가지고 네. 그런 환자들은 뭐 약 주고 물리치료하고 하면 이제 좀 금방 낫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약 드리고 뭐 물리치료하고 그랬더니 뭐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병원에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제가 완전히 명의가 한번 됐어요. 왜요? 그 통증이 없어졌으니까 아픈 게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다른 병원에서는 그 뭐 왜 그걸 못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프니까 처음 온 거죠 그 병원에. 처음 아프니까 아프니까? 밤새 네.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갑자기 병원에 이제- 갔으면 다른 의사가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풍 발작이 오셔가지고 온 거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다음날 오셔서 뭐 인사를 하시길래 뭐 제가 뭐 원래 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드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있다 또 오셨어요. 네. 이번에는 무슨 필름을 잔뜩 들고 오셨더라고. 네. 그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이 척추가 안 좋으신데 전국에 좋다는 병원을 다 돌아다녔는데 안 나셔가지고 제가 저런. 그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그래가지고 모시고 왔다. 아.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 MRI 이렇게 꽂는지 저렇게 꽂는지도 모르겠고 막 해가지고 뭐 물리치료 좀 몇 번 해드리고 이랬는데 이제 뭐 소리 소문 없이 안 오시더라고요. 이제 바로 이제 명의에서 아주 이제 돌팔이가 돼버렸는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그겁니다. 저희가 오늘 그 병원에서 이제 환자 만족, 뭐 고객 만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실은 이게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거든요. 고객 만족, 환자 만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환자 만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 하면 기대한 수준에서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수준을 뺀 게 환자 만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요. 기대한 본인이 병원에 오기 전에 그 병원에 대해서 기대한 수준 빼기. 실제로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내가 이 병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구나, 내가 받은 진료 수준이 어느 정도였구나라고 지각한 수준의 차이를 우리가 결국은 만족이 되냐 불만족이 되냐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뭐 50 기대했는데 60 했으면 10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50 했는데 40 느꼈다면은 10 불만족이. 그러니까 뭐 앞뒤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양반도 사실은 병원도 후지고 뭐 의사도 새파랗게 전국을 했으니까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왔는데 본인이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제가 갑자기 명의가 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이번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오셨겠죠. 네. 그런데 뭐 전혀 차도가 없으시니까 제가 바로 이제 돌팔이가 됐는데 그래서 그냥 흔히들 생각하면은 본인들이 열심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환자들이 만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거죠. 기대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은 아무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항상 불만족하는 거예요. 그랑 똑같네요. 여자하고 남자 관계랑도. 네? 그 무슨 소리세요? 그렇잖아요 원래. 똑같네. 자꾸 이렇게 잘해주면은 그게 권리가 되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 더 잘해주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못해주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번 잘해주면은 그게 갑자기 기대 수준이 낮아졌는데 딱 잘해주면 그만큼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못해주는데 옆에 붙어 있던가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쯤 되면 잘해주고 떨어질 때쯤 되면 잘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쓰면 안 돼 뭐든지. 맞네. MBA가 그런 거네. 애쓰면 안 된다. NBA 맞아. 무조건 못해줘라. 기대 수준을 많이 떨어뜨려라. 그래서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그 병원들에서 아마 요새 대부분의 병원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병원들에서는 환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걸 거의 대부분 다 하거든요. 네. 환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가령 뭐 만족도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네. 근데 사실은 단순히 환자 만족도가 안 좋다. 야 이제 만족도를 올리자라고 하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뭐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만족도가 올라갈지 뭔가 이렇게 실행 전략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원장님이 딱 보시고 야 이거 우리 환자 만족도 왜 이렇게 안 좋냐? 환자 만족도 좀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자. 라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 만족이 왜 불만족이 이렇게 많은지를 좀 이렇게 몇 가지 차원에서 좀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뭘 해야 만족도를 올릴 수 있을지와 관련된 뭔가 실행 지침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높아서 불만족이 발생한 것인지 또 혹은 기대는 안 높았는데 정말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었던 것인지 두 경우는 굉장히 다른 건데 수치상으로는 같게 나오니까 같게 나오니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그 갭이 어디서 온 건지. 네. 그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영학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비스 갭 모형이라는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갭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갭 때문에 이제 만족 불만족이 발생을 하는데 그 서비스 갭이 한 4가지 정도의 차원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한 서비스하고 지각된 서비스가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불만족이 커지는 건데 그 불만족이 커지는 이유가 우리가 밑에서부터 하나씩 따져가 보면 한 4가지 차원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갭 1, 2, 3, 4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갭 1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최악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하고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가 엄청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한동안 병원에서 이런 서비스 많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환자들이 향기로운 뭐 그 원두 커피 냄새를 좋아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 외래 대기실에다가 막 커피 끓여놓고 막 이런 거 한 적 많거든요. 네. 근데 동네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안 좋아하는 동네가 있을 수 있고 환자에 따라서 또 안 좋아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인 병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알고 싶지 않은 거. 하나는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 후자죠, 후자. 네. 정말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기야 하겠어요 병원들이 환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렇죠, 알고 싶어 신경을 하죠. 안 쓰거나 모르는 거지. 네. 아니에요. 무슨 명의다 있잖아요.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밥집 이런데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못되게 해줘야지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을 텐데 병원은 그런 데 없나? 병원 그래가지고 욕쟁이 할머니 병원 이런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네. 없어요? 네. 괜히 주사 놔줄 때 더 세게 때린다든지. 변태들이나 좋아할까? 아 그래요? 자, 그 갭 1은 고객의 기대를 모르는 거. 예, 그렇죠. 네. 모르는 거다. 네, 갭 2는 갭 2는 일단 고객이 뭘 원하는지는 알아요.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하든 마케팅 조사를 하든 아니면 고객들한테 설문을 하든 해서 아 고객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라는 건 아는데 네. 그거를 적절한 서비스 표준으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틀이나 표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갭 2라고 얘기를 합니다. 갭 2. 그 표준이라는 게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매뉴얼이나 뭐 매뉴얼이 될 수도 있고 프로토콜이 될 이런 수도 거 말하는 있고 거죠? 아니면은 병원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갭 2가 되고요. 갭 3는 갭 3는 서비스 표준까지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해놓고 그대로만 되면 잘 되는데 직원들이 그대로 안 하는 경우가 이제 갭 3가 되는 거죠. 막 공감돼. 우리 회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경우가 이제 갭 3가 되고요. 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뭐 그리고 이제 갭 4는 네. 조금 다른 차원인데 외부에다 뻥을 치는 거예요. 외부에다 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오시면 이만큼 서비스 해드릴 수 있다라고 과대 광고 비슷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기대 수준을 너무 확 높여놓는 터무니없이 높여놓는 거. 그래 놓으면 와서 봤을 때 아이 뭐야 밖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지?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갭 1, 2, 3는 연결되어 있는데 갭 4는 좀 조금, 딴동네에 예, 있는 딴동네에 거군요.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런 갭 1, 2, 3, 4가 합쳐져서 결국은 실제 고객들이 와서 기대했던 서비스와 실제로 본인이 느낀 서비스의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 갭 모형이라는 게 상당히 유용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불만족을 좀 올려라 좀 해봐라 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막막한데 불만족을 올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만족을 낮춰라고 하겠지. 어쨌든 네. 네. 꼬투 잡지 마세요. 아니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저도 배고파서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갭을 한 4단계 정도로라도 나눠서 살펴보면 우리 병원이 지금 어느 갭에 빵꾸가 나서 고객들이 불만족이 이렇게 많은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뭔가 실행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가령 뭐 기대를 모른다, 뭘 원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것저것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네. 뭐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한다 혹은 정해진 대로 안 한다라고 하면 직원 교육을 뭐 강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 직원을 바꾼다든지.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분위기 안 좋아졌다. 송 기자님, 송 PD님 약간 얼굴 낯빛 안 좋아졌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 갭 모형을 통해서 본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가령 그런데 본인들이 그 오는 환자들의 불만족의 원인의 근원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그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병원 내에 어떤 환자들이 오는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빵꾸나는 점 또 좀 잘하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병원마다 뭐 크기도 다르고 전문 뭐 특화된 분야도 다를 것이고 위치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풀 그거에 따라서 기대 수준도 다르고 기대 수준도 다르고 기대하는 바도 다르고 네, 뭐 다 여러 가지가 다르다는 다르니까 거죠. 네. 그거에 정확하게 맞춰서 뭔가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즉 서울에 있는 무슨 큰 병원에서 뭘 하니까 만족도가 좋았다고 해서 시골에 있는 작은 병원이 우리도 그거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접근할 때 각각의 단계마다 해야 되는 전략들이 있고 뭐 이렇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5만 원하면 사실 한 6 내지 7만 해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10 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사람이 인생 이렇게 괜찮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애쓰지 말자는 거잖아. 이거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애쓰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5만큼 원하는 사람한테 6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예. 10할 때보다 4가 절약이 되니까 그 4를 다른 더 많은 사람들한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원의 효율적인 그러니까 한 여자한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서 여러 개 딱 분산해서 잘 해주자 이런 그렇게 얘기네요. 해서 어장 관리를 해보자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최근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걸 잘 못하고 있었네요. 한 사람한테만 너무 집중을 해서 한 10만 필요한데 한 900 하고 있고 막 이러면은 남들 들으면 싱글인 줄 알겠어 지금. 저분은 멀쩡한 유부남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강렬한 만족의 중요성은 열렬한 지지자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팬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조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마디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병원에서 이제 환자 만족도 조사들을 막 하면 되게 이렇게 해요. 1, 2, 3, 4, 5, 5점 척도 설문지 던져가지고 네. 1점은 매우 불만족한다. 네. 불만족, 보통,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되게 QA팀이나 이런 데서 그 보고서를 원장님한테 올릴 때 1, 2, 3 더하고 네. 4, 5 더해서 맞아요. 만족한다 뭐 87%, 네. 불만족한다 뭐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올립니다. 네. 근데 제가 정말로 그렇게 묶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몇 년 전에 모 대학병원을 가지고 스터디를 한번 해봤어요. 네. 스터디를 딱 해봤더니 1, 2, 3, 4, 5가 아니라 1, 2, 3, 4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5만 다른 사람.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가령 어디 뭐 이런 주점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맥주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먹고 나오는데 별로 주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서비스도 별로고. 근데 막판에 아저씨가 뭐 서비스 안주 한 그릇 딱 주면서 나갈 때 1, 2, 3, 4, 5 맥이라고 그러면 4점까지는 찍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진짜 만족하지 않으면 5점은 잘 안 찍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스터디를 해봤더니 5점인 사람이 1, 2, 3, 4점인 사람에 비해서 병원에 올려주는 수익이라든지 향후에 계속 그 병원에 오는 유지라든지 이런 게 현저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1, 2, 3하고 4, 5로 그룹을 나눠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는데 전혀 차이가 안 나요. 1, 2, 3, 4를 묶고 5만 따로 봤더니 굉장히 차이가 많이 엄청난 나더라. 차이가 나더라. 아. 그래서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는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혹시 그렇게 올라오면 다시 해서 1, 2, 3, 4 묶고 5로 해서 우리가 열렬한 추종자들이 우리 병원에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저도 그 얘기 책에서 봤어요. 그 디즈니 병원 그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거라서 책 이름을 말하고 싶진 않지만 디즈니 병원의 서비스 리더십인가 하는 책에 보면 그 디즈니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5단계든 뭐 10단계든 이렇게 뭔가 설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높은 최고점으로 매긴 사람들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불만족 고객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호텔 업계에서도 그래야 되고 뭐 디즈니도 그래야 되고 당연히 병원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아마 더 이게 열렬한 추종자들을 본인들이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병원이 됐던 회사가 됐던 조직이 됐던 그 조직의 성패를 확실하게 가를 수 있는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병원하고 호텔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그래서 호텔이나 디즈니랜드에서는 매우 만족이라고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들이 이제 뭐 이렇게 기쁘게 해주면 되는데
병원은 기본적으로 다 고통스럽고 좀 힘들고 뭐 나쁜 결과도 흔히 발생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뭐 이런 곳이라서 그게 좀 평균적으로 보면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뭐라 그럴까 매우 만족 이거가 나오는 게 좀 어렵거나 뭐 적거나 그런 측면은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아프시고 본인이 뭔가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텔에서 뭐 놀러 가시거나 이런 분들하고 완전히 다르긴 하죠.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병원이 과연 호텔만큼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호텔도 재우고 먹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좀 다른 시설 이용하게 하고 병원도 본질적으로는 의료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환자들이 자고 먹고 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호텔과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라틴어에서 호텔하고 호스피탈하고는 어원이 같아요. 그래요. 그죠? 네. 네. 남들도 그리고요, 다 라틴어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텔 가서 쉬는 거하고 병원 가서 쉬는 거하고 병원에서 뭐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약도 놔주고 뭐 한다는데 사실은 자기가 나서 자기가 낫는 거니까 병원 가서 낫는 거나 거기 좀 서비스가 약간 좀 달라질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희구라가 원래 폐지될 것 같은데. 원래 날 사람은 다 낫고요. 약을 열렬한 먹던 팬들을 지금 다 지금 원래 날 사람들은 다 나는 거 아닌가? 오늘 저 토론회 되게 재미없었구나 지금. 오늘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예. 그 하긴 뭐 그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리츠칼튼 호텔에 가는 고객들은 원하는 것도 더 많고 정말 더 만족해야 또 가장 만족이라고 쓸 것 같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고객의 불만족을 해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봤는데 결론 뭐 한 줄 요약 이런 거 있나요 혹시? 뭐 앞으로는 강렬한 만족을 줘서 열렬한 추종자들을 만드는데 한번 집중하자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만족에 만족하지 말고 매우 만족을 향해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신 것 그 같네요. 부분에 있어서 진짜 팁 하나가 뭐냐면 그 의료 환자들이 병원 가서 만족하는 것 중에서 제일 팬으로 만드는 만족은 치료를 잘해서 만족하는 것보다 자기가 불만이 생겼는데 그 불만을 잘 들어줘가지고 불만을 잘 해결을 해준 거예요. 병을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불만을 잘 해결해 줬을 때 진짜 팬이 많이 된대요. 그게 진짜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분쟁 관리 쪽에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치료를 잘 받은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건데 의외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불만이 생겼는데 그것까지도 잘해주더라. 잘 들어주고 잘 해결해주더라. 그럼 정말 별 5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희구라는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더 준비한 내용이 더 많은데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배도 고프고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규 교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본 적도 없으신데 오늘 네. MC로 참여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뭐 하여튼 최근에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준비되어 계신 것 같아요. 잘 하시는데. 네. 자 다음에도 바쁘시지만 최대한 시간 내셔가지고 15분 NBA도 자주 하고 그리고 15분 NBA 말고 딴 코너에서도 같이 이렇게 수다 떨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이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거기부터. 네. 네,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결국은 MC가 3명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이거 뭐 좀 감안해서 이렇게 나중에 뭐 돈도 좀 주시고 그러는 건가요? 출연료 이런 거. 오늘 출연료 조금 더 드려라. 한 10,000원 더 드리도록. 네, 뭐 종종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네, 어쩌다가 가능한 한 번이라도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자, 청취자분들도 히구라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뭐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좋은 아이디어 주시는 분께는 뭔가 저희도 다른 선물도 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정이가 선물을 준다고. 네, 소정의 선물. 소정의 선물을 예, 드릴 수 네. 있도록 조만간 뭔가 하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기자, 작가 김은영 기자였습니다. 그럼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3월 28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